자, 시험 시간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 텐데요. 자, 이제 요 문제. 자, 막연하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침투를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워낙 간격이 넓으니까 막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변해도를 기준 삼아라. 이게 일단 첫 번째 열쇠입니다. 변해돌이 어디에 있냐? 4선에 있냐, 3선에 있냐. 이게 가장 절반 먹고 가는 거예요. 지금 몇 선에 있죠? 3선에 있으니까. 네. 어깨짚음의 형태로 간다. 네, 요거를. 네, 요게 첫 번째 위치.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는데, 당연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하수들은 좁은 데로 가려는 게 이게 습성이에요. 왜냐면 오밀조밀 서로 몰려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죠.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수가 좀 잘 보이고, 고수들은 하나라도 넓은 데 찾아갑니다. 그래서 넓은 쪽으로 어깨 짚어 간다 이겁니다. 이쪽으로 이 어깨 짚는 요 타개법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1선과 2선의 모양을 집으로 그냥 준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돌이 가 있는 동안 또 하나 둘 셋 또 이쪽에 넷 다 6개 뭔가 더 흑도 이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많이들 나는 내가 얻을 건 다 얻고 상대는 가져가면 안 된다 생각해서 이렇게 두시는데, 이렇게 가운데에 씌움 당하면은 이거 살아가기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높게 두는 거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한 칸 띄웠는데, 자, 제가 이 5칸 벌림에 이 타개를 하면서 아마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한 얘기가 아마 이걸 것 같아요. 돌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상대 돌이 훨씬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 돌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바둑은 이게 참 묘해요. 처음에는 중요한데 두면 둘수록 이제 중요도가 이제 떨어져요. 찬밥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참 씁쓸한 얘기는 한데 이 돌의 가치가 이 돌보다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중앙 쪽을 이어준다. 예, 항상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버리시는 분이 1급이 될 수 있는 꿈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실까요? 이럴 때가 항상 위험한데 여기서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흙이? 자, 정수는 여기 두는 게 아니라 호구 치는 거예요. 여기 두면은 끊겨서 축이 올라 안 되는데 흙이 난리 나죠. 그래서 항상 그냥 무턱대고 덜컥 막는 수가, 특히 2선에서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덜컥 막는 수가 항상 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문제 3번을 볼게요. 3번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 형태들이니까 같이 볼게요. 하나 밀어두고 늘어두는데 중앙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돌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끝판왕이었죠. 네. 여기서 어떻게 연결하냐? 3칸으로 둔대요. 자, 근데 나와 끊으면 어떻게 두느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강의였는데, 버린다라는 말에 깜짝 놀라셨죠? 처음에는 중요한 돌인데 가면 갈수록 중요도가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 살아있는 돌이죠. 살아있는 돌에 붙은 거는 패석. 그래서 과감하게 버립니다. 돌 3개 잡혀도 몇 집? 석집. 그때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죠? 보통 단수 치고 나서 이렇게 두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약점을 지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역시 1급이 될 수 있는 꿈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을 볼게요. 높게 돼 있죠? 네, 높게 있는 거. 자, 3선과 4선 이걸 확인하는 게 1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네, 1번 여기. 자, 차렷하면은 자, 우선 가운데로 나오는 게 기본형 중에 기본형. 네. 일단 흙도 깨는 건데, 그럼 백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게 두느냐? 네. 상대가 여기를 깨지만요, 이 돌은 여기가 계속 뛰어나올 때까지 미생마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절대 못 살아요. 따라서 여기서 바로 공격하는 게 당장 쉽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싸움이 펼쳐지면은 이제 양곤마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네, 그러면은 공격한 측이 점점 유세해집니다. 수비가 최고고 뭐 더 낮고 공격이 뭐 떨어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공격을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데요. 공격을 하고 싶다면은 상대 공격 대상을 2개 이상 꼭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모양을 높게 둬서 펼치면은 상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한 돌을 만드는 상대 공격 대상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높게 두는 거고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2개 엮어가는 그 능력이 필요한데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나중에 제가 공격을 따로 한번 묶어서 설명드린 시간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요. 이게 이런 수를 왜 못 두냐. 네, 이렇게 덮어왔을 때 요 사는 거를 어려워해서 그런데 일단 여기 다 두고요. 한 칸을 뛸 때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자, 우선 여기 들여다볼 때 어떻게 둡니까? 문제. 5번 문제. 네. 이어주면은 이제 양쪽으로 당하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이제 늘어주고 막아야 되겠죠? 괜히 이렇게 웅크리면 더 죽어요. 이어서 두셔야 되고. 상대가 쪼여올 때 잘 두셔야 되는데, 연결을 호구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자, 상대가 좁혀온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웅크리고, 자꾸 이제 좁혀. 이게 가장 더 어려워요. 양쪽 호구 형태로 그게 사는 건데, 잊지만 않으시면 돼요. 이으면 잡히는 거죠. 자, 이 모양에서 하나만 우리 더 응용이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여기 두면 어떻게 둔다고 했죠? 아, 이걸 기억하시면은 정말, 네, 학습의 천재신 것 같은데. 대부분 막는데요. 이 선 둘 때 따라 막지 말아라. 자, 붙여나간다 이 얘기죠. 젖히고, 늘고, 뭔가 틀어 막아야 되는데, 자, 요거는 배기 해도 되고, 뭐 똑같습니다. 여기 둬도, 어차피 여기 막아도요. 그냥 여기 두면은, 그냥 사는 게 맛보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붙여 나가는 것만 아시면 되죠. 자, 이용하는 김에 차단하고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바둑에 눈이 트이면은 다음 수는 쉬운데 그동안 두신 것들은 이게 잡히면 안 되니까 이거 살려나가서 이게 통으로 더 큰 돌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가 타기할 때는 모든 돌을 다 살릴 수가 없다. 첫 번째, 진입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고, 두 번째, 모든 돌을 다 살릴 수 없는데 돌이 하나 끊겼을 때 버리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타개할 때 타개를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은 막 붙여버려요. 그거 살리려고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잡아가라고. 그거 잡는 사이에 싹 도망치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목적인 원래 그 하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붙인 게 요거 하나 버리고 전체가 싹 나가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이거 살려 나가기만 하죠. 근데 프로들은 또 끈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막고 처리하죠. 근데 여러분들 두실 때는 막아주지 않고 이제 끈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프로 바둑에서 설명을 들으시지 못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당황해서 실수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타기할 때는 뭐 돌 하나를 버리면 쉽게 간다. 공격할 때는 거꾸로 끊으려고 하지 말고 이게 둘러싸야 된다 이건데, 이게 한 1급과 3급 사이 분들은 아마 조금 그래도 와닿진 않아도 맞아 하시는데, 5급 분들은 맞아 해도 현실에서는 거의 안 되실 겁니다. 일단은 그래도 자꾸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제 6번을 볼게요. 자, 이제 돌이 왜 여기 와 있나? 이게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자, 돌이 왜 여기 와 있나? 이해되십니까? 네. 처음에 붙였을 때 여기부터 깨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깨는 건데, 자, 요것도 이제 낮게 되어 있을 때는 어디? 여기. 자, 6번은 높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난이도가 훨씬 높다 이 얘기죠. 여기 두고, 자, 많음으로 붙였습니다. 한 칸을 띄었는데, 자, 덮어갔어요. 자, 여기 한 번만 실수해도 훅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네, 일단 기본형은 중하고 나오는 거다 이겁니다. 기본 핵만 저기까지만 익혀 놓으시면 편해요. 그 다음은 실전을 하시다 보면 늡니다. 여기까지 1, 2, 3, 4, 5까지만 여러분 노력을 하셔서 수순을 자꾸 이제 반복하셔야 돼요. 네, 이게 반복형입니다. 자, 끊으면 어떻게 되죠? 문제 7번. 네,
요 버릴 줄 알면 최고다 이거죠. 자, 2개 버려서 상대에게 요 작은 거 한두 개 돌을 가져가라고 한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갑니까? 나는 이 선을 따라가지 말고 이쪽을 지키면은 이쪽에 모양을 갖다 놔서 훨씬 유리하다 이거죠. 요거를 버릴 줄 알고 이 선 따라가지만 않아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시는 겁니다. 네, 다른 분들하고 아마 그냥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자, 8번 문제 8. 예, 들여다보는 건 더 어렵죠. 자, 요거는 제가 일단 정답은 일로 맞고요. 여기를 두고 이쪽을 준다 이겁니다. 뚫어서 이거는 흙이, 자, 여러분들은 뭐 반신반의 하시겠지만 네, 흙의 형태가 훨씬 유리한 건데요. 요게 좀 싫다, 나는 이거 싫다라고, 변화가 복잡해서 싫다라고 하시면은 요 하나 젖혀서 막아 놓고 이렇게 뛰어 나오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를 둘 때 이번엔 다르게 두는 거죠. 단수 치고 이을 때 이쪽으로 밀어서 여기 끊더라도 네, 뒤로 치면 되니까 요건 좀 편하게 수의 난이도를 좀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처음에는 귀에서 시작을 하지만, 자, 처음에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변으로 오면은 귀의 여기보다는 변의 여기가 더 커지고, 또 침투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쪽에 다 두게 되면은 변의 여기보다는 중앙의 여기가 더 커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동을 합니다. 중요도가. 그래서 고수는 중앙으로 간다. 이 말이 네,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다 이유가 있고, 왜냐면 공간이 처음엔 귀가 시작을 했고 변이 컸다가 중앙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커지죠. 그러니까 점점 공간이 넓은 쪽을 차지하는 건데, 그렇다고 다짜고짜 가운데 두면 안 되죠. 가운데는 집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순서를 잘 밟아 나오셔야 돼요. 자, 9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봐도 두실 때 가장 처음에 맞닥뜨리는 문제죠. 타점에서 저렇게 두면 어떻게 둔다, 어느 쪽으로 걸쳐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물었었는데요. 자, 상대가 벌렸다고 우리가 하수 때는 여기만 보입니다. 여기를 두시는 게 아니라 항상 옆을 먼저 두셔야 돼요. 이게 또 첫걸음이에요. 네. 여기를 두면은 옆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 자, 10번 이렇게 하고 11번은 좀 이제 위치가 바뀌었는데, 자,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받아주면 이제 서로 편하게 가는 건데 협공을 해왔을 때가 두기 어렵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높은 요 형태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붙여오면은, 자, 10번은 높게 둬서 이렇게 둔다. 자, 젖힌다. 여기까지가 이제 10번의 답입니다. 자, 11번. 자, 끊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두죠? 여기서 이제 뭐 단수 치고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붙이고, 백이 막으면은 단수 쳐서 나올 때 끊는 형이 되니까 백이 아주 큰일 나요. 그래서 이걸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네, 요 형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 모양이 흙이 굉장히 유리한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한 칸을 협공하면은 요 형을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복습 때 많이 해드렸죠. 이 정석이란 거는 한두 번으로 절대 나의 것으로 수순이 외워지지가 않아요. 최소 15번. 네, 최소 그 정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12번을 보시면은 이게 좀 어려워요. 붙이는 것도 있는데 여기로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로 두나 여기로 두나, 처음에 여기 둘 때의 목적은 네, 여기를 버리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손대지 않고 네, 여기 두고 자리를 빨리 잡아요. 자, 처음에 이 고수들의 마인드는 돌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아무거나 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버릴 때 요거 하나는 상대에게 주지만 네, 5칸을 깼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선수 잡아서 내가 다른 데를 한 번 더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계산이 있는 거죠. 그냥 버려라 한다고 막 버리시는 거 아니고, 내가 좁은 지역의 돌을 버리는 거예요. 좁은 지역의 돌을. 제가 항상 이제 버린다 했을 때 대부분 몇 칸입니까? 대부분 2칸입니다. 대부분. 2칸, 3칸까지. 네, 그 정도는 잡혀봤자 10집이거든요. 바둑에서 10집은 굉장히 작은 집이다.
요것만 지켜도 20집이니까요. 그러니까 10집 이내는 그냥 서비스 1,000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1,000원 별거 아니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은 소목의, 화점이 아니라 소목의 모양인데, 자, 소목일 때 가장 이제 포인트는 처음에 그러니까 항상 첫 수가 한 절반 먹고 가요. 첫 번째 수가. 첫 번째 수를 틀려버리면은 그 다음에 백날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복 훈련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걸치면 답이 없다. 그렇죠? 답이 없어요. 눈목자로 걸쳐야 된다. 백이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늘모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이렇게 이런 거 이제 두 칸만 이제 초보자분들은 두 칸만 두시고 자, 이제 제가 한 3급 분들 입장에서 이제 저희가 강의가 이제 후반으로 가기 때문에 후반 때는 좀 어렵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 하시는데 어려운 거 별거 없어요. 그냥 전에는 그냥 단단하게 우리 수비만 갖고 부분적으로 부분에서 최선만 갖고 얘기했는데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설령 깨져도 세 칸이잖아요. 세 칸 깨진 대신에 더 넓은 칸을 가져간다. 요 개념이 이죠. 그러니까 목적은 아주 동일해요. 단순합니다. 근데 상대로 하여금 좁은 데로 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딱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틈 보여주고 나는 튀어나가서 넓은 데 차지하고 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좀 단순해요. 오히려 거꾸로. 그렇죠? 대신에 세 칸에 우리 침투 대응법. 세 칸에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받는다. 그 형태는 이제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에서 이거 받아내지 못하면 이런 거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칸, 세 칸 때 처음에 기본기입니다 하면서 계속 수업을 받았던 게 이런 고급 이론을 하시려면은 손을 뺀다라는 고급 이론을 하려고 하고 돌을 버린다라는 고급 이론을 내가 두려면은 상대가 내 모양에 들어올 때 그걸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침투 대응법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 여기 자 요거 안 했죠? 네, 요거 두면은 요거 두면 어떻게 되죠? 네, 33 젖히고 늘고 자, 호구 치면 어떻게 둔다고요? 자, 여기부터 이제 천천히 모양을 이제 뽀개 천천히 나오는 겁니다. 젖히면 어떻게 되죠? 자, 수순을 정석 수순 요거는 복습을 제가 많이 하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꼭 필요한 거는 10번이고 20번이고 복습을 하셔라.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죠. 제가 원래 정석 강의를 원래 거의 안 해요. 정석 강의 아무리 많이 해봤자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아주 꼭 하셔야 되는 것들은 제가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백의 입장에서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오는데 백의 입장에서 잘 두셔야 됩니다. 자 14번은 요 모양이죠. 네, 요 모양. 자, 요게 이창호식 그 타겟법의 정수, 네, 핵심 중에 핵심. 네, 좁은 데는 상대 귀가 이제 4칸이잖아요. 귀 4칸 주는 대신에 좁은 데 내주고 2, 4, 6, 8, 9칸을 가져가는 요 개념을 처음에 만든 사람이 이창호다 이거죠. 이게 없기 전에는 다 들어갔어요. 귀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런 식으로 변화가 막 하다 보니까 좁은 데 들어가서 가져갈 게 없는 거죠. 백이 여기 없고 여기 얻어가니까 흙이 안 좋아서 좀 이상한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창호더니 그런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네, 칸의 간격으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창호 바둑은 그래서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쉬운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요거 한번 자 외목일 때 어떻게 돌아가고요? 이런 모양이 되면은 네, 요렇게 좀 가물가물 하시죠? 네, 이거 처음에 한 번으로 기억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네, 이렇게 두시는 거. 자, 요렇게 돼 있다라면 어떻게 돌아가겠죠? 요렇게 돼 있다면 이것도 가물가물 하시죠? 네, 33 들어가고 막을 때 날일자 둬서
그다음 모양 3, 3에서 알맹이 쏙 파먹고, 자, 알맹이를 쏙 파먹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네. 이것도 제가 한번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요게 많이 두죠. 근데 요즘에는 높게 둬요. 알파고 이후로 높게 둬요. 왜냐면은 여기 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또 뛰어나가고 이렇게 복잡한 변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내 집으로 못 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고 여기는 포기하는 대신에 중앙으로 진출을 좀 빨리 해요. 요즘에 좀 바뀐 부분입니다. 이건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두라고요? 여기나 여기 돼 있으면은. 네. 그러면은, 자, 이것도 여기 먼저 두시는 거예요. 여기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여기로 둡니다. 자, 여기도 이게 어렵지만, 이거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바로 그냥 팍팍 넣으시는 건데, 가운데로 나오고요. 그러면 급소가 여기인데, 약점을 지키지 않고 가운데로 일단 빨리 빠져나가요. 자, 여기 두면은, 자, 한 점이 잡힐 것 같지만, 요거 하나를 일부러 버립니다. 버려서, 자, 여기 두 칸을 주고, 이쪽 세 칸을 깨는 요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 자, 칸의 간격으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게 고급자의 마인드예요. 돌이 죽고 사는 걸로 판단하는 거는 하수의 마인드고요. 자, 여러분들 어떤 마인드로 두셔야 될지, 네, 물론 이렇게 제가 대답을 강요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 잘 안 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1급인 사람은 뭐 그 사람이 뭐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누군가 배우기도 하고 본인이 깨달으실 수도 있지만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은 이거를 모르세요. 예, 배우신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배웠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두시는 건 다르실 겁니다. 자, 마지막 15번. 자, 이거는 이제 자, 우선 이런 모양 바둑이 되면 흙이 유리하니까 백은 이런 형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부터 깨는 게 아니라 네, 이쪽을 둬서 여기부터 깬다. 15분은 그 얘기죠. 네. 자, 어떻게 많이 맞추셨나요? 네. 아직도 잘 모르시겠죠? 네. 복습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모든 이 바둑 강의는요, 모든 강의는 한쪽만 써요. 근데 바둑 시대는 내 방면을 모두 쓰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근데 침투는 복습하시기가 아주 좋아요. 왜냐면 처음의 시점이 여러분들 뭐 굳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들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복습을 위치를 바꿔가면서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침투 강의 때 이렇게 복습 개념을 들어갔죠. 그래서 위치와 돌이 바뀌는 부분도 같이 추가해서 복습을 넣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가 아이들한테 도장에서 프로가 되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시켜요. 그래야지 트이는 게 빠르죠. 전에는 제가 어른분들한테 그거 잘 안 했는데 실은 이제 침투 강의나 이런 쪽은 원래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좀 어렵지만 이게 반복 학습을 하시면은 공부하시기에는 제일 좋고 또 하나 바둑 두실 때 무조건 나오는 형태예요. 바둑 두실 때 제가 보기에는 활용도가 침투 강의만한 강좌는 아예 없을 것 같아요. 최고 활용도가 높은 거라서 여러분들 복습하시기도 편하고 복습 굳이 안 해도 바둑 두실 때 자동으로 나오는 형태죠. 그래서 요 침투 강의를 반복적으로 하시면은 아마 중반에 달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는요 또 범위를 좀 넓혀 볼 겁니다. 지금 이제 요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더 커질 수 있죠. 바둑에서 큰 모양을 이렇게 깨는 법도 있는데 자,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범위가 넓어지니까 저도 보니까 강의 시간이 점점 늘더라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게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그래도 기본기를 항상 잘 익히시고 반복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